이번 주 정치권의 총선 시기에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번 주 여야 공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일단 국민의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후보자 선정을 위해서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는데요. 일부 경합 지역에서는 공천 심사를 빨리 해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물리적 일정이 있어 2월 중순이 되어야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후보자 추천 서류를 접수를 받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2월 중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말 현역 의원 컷오프의 40% 비중을 차지하는 여론조사가 마무리됐는데요. 개인에 대한 지지도 경쟁률과 당에 대한 지지도 차이가 관건이라 TK, PK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국민의힘 소식 전해주셨는데 민주당은 지금 공천 상황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미 후보자 공모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이 있고요. 다음 달 5일 이후에 컷오프 대상과 경선을 치러야 할 후보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통 역대 총선 과정을 보면 한 8차, 9차 이렇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2월 초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가 현역 의원 컷오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론조사가 공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천은 일단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게임의 룰 자체를 결정하는 이 선거 제도 자체가 아직 결정이 제대로 안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유지를 대비해서 위성정당 창당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현행 유지와 기존 병립형 비례제 회귀 사이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 관련해서 위성정당은 국민에게 아주 내놓고 거짓말을 하는 선거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총선 때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더라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비례대표 선거 제도가 좀 어떻게 결정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공천 문제로 다시 넘어와 보면은 만약에 컷오프에서 탈락이 된 의원들은 제3지대로 많이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3지대 개혁신당이 하나 다시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 개혁신당들의 이름을 놓고 조금 갈등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이름을 내놓고 좀 개혁미래당 이름을 보고 좀 불쾌감을 표시했는데요. 실제 이 개혁미래당과 개혁신당 정말 비슷하죠. 이준석 대표는 중국집에 전화기가 2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옆에 신장개업한 중국집 이름 조금 알려져 간다고 그대로 차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개혁신당, 개혁미래당 저도 조금 헷갈릴 정도인데 일단 여권에서 야권에서 하나씩 중텐트 2개가 만들어졌는데 이 텐트가 조금 커질 가능성도 보이는 상황입니까? 일단 중텐트 이 2개가 쳐지는데도 한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온 것도 잘했다는 분석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문제는 총선 70여일을 앞두고 이제 빅텐트로 가느냐인데 결론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어려운 이유로 여야 안팎에서는 명분과 실익 그리고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미래대연합도 앞으로의 숙제는 가치 연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치 비전을 어느 정도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가 가장 핵심적이고 우선된 사항인 것 같아요. 그 위에서 지금 이른바 빅텐트. 빅텐트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총선까지 변수가 있는 만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